안녕하세요. 홍소장입니다. 오늘은 마곡지구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는 110만 평 정도의 규모이고요. 11,000여 세대의 주거세대가 살고 있고, 큰 특징이라면 22% 되는 산업용지가 있기 때문에 LG, 롯데, 코롱, 넥센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게 큰 특징일 수 있고요. 2020년까지 전부 얘기를 하면 한 16만 명 정도 근무자가 예상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판교 테크노밸리하고 좀 비교가 되고 집값이 한 2배, 3배 뜬 게 특징이겠죠. 그리고 서울식물원으로 대표되는 녹지 공간이 또 풍부하다.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녹지 공간이 많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있다. 이런 것도 집값을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향후의 전망과 가치에 대해서 좀 세세한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죠. 그러기 전에 제가 공항대로 주변으로 위쪽과 아래쪽이 있는데, 위쪽을 북마곡이라고요. 아래쪽을 남마곡이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마곡 쪽은 세계 노선에 5개의 역이 있는 아주 핵심 요충지이자 교통이 잘 발달하는 곳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업체나 주거지역이 아주 골고루 잘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입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신 거겠죠. 발산력을 먼저 얘기 드릴 건데요. 왜 그러냐면 오른쪽에 이제 가장 먼저 형성이 됐고 가장 빠르게 분양을 한 곳이 발산역이고 가장 안정화됐고 지금 최고의 상권이 발산역입니다. 5선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기존 등촌동의 NC백화점의 먹자의 핵심 지역과 이제 건널목 하나로 있는 지역입니다. 발산역 주변으로 이제 사업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상권에 인접해서 회사들이 같이 붙어 있는 곳인데 LG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LG가 이제 셔틀버스로 다니고 있고요. 저녁보다는 점심에 팀원들의 미팅, 회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법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법인카드를 통해서 다양한 먹자 쪽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풍부한 먹자거리가 형성이 돼 있고, 둘째, 식사 이후에 이제 카페나 커피거리를 이용하는 경우. 그래서 현재는 별다른 게 없지만 전 개인적으로 먹자거리와 카페 커피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접대나 회식은 피할 수 없겠죠. 그런데 마곡지구에서 유일하게 정말 유일합니다. 위락업종에 들어갈 수 있는 한 필지가 마곡 발산역에 있습니다. 이런 특징. 1차, 그러니까 점심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식사 1, 2, 3차까지 다 가능한 곳, 그 다음에 주변 지역에서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많이 넘치는 곳, 그래서 가장 왕성하고 활발한 곳. 그래서 한마디로 발산역 상권을 복합형 상권이라고 얘기 드리고, 이쪽이 평당 4천에서 6천 사이의 분양을 많이 했는데, 주변에 남마곡 쪽에 요즘 분양가가 1억이 넘다 보니까 상가임에도 불구하고 2, 3년 만에 평당 4천 이상의 시세 차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물이 15평짜리가 5, 6천에 분양한 게 평당 1억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5평만 하더라도 한 6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있고, 임대료도 상권이 좋다 보니까 보증금 5천에서 1억에 기본적으로 500, 700, 800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더 사업체들이 많이 입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 상권이 좀 더 튼튼해질 가능성, 이런 게 높다 말씀드리고, 하나 좀 아쉬운 점, 주변에 등촌동의 먹자 상권을 좀 죽이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좀 특징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곡나루역 상권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곡나루역 상권은 먼저 특징을 좀 규정하자면 일단 업무, 오피스형 상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가 4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오피스 2블록, 오피스텔 2블록 이렇게 해서 전형적인 업무형 상권이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도 또 사업체들이 되게 많이 입주를 하고 있고요. 넥센이라든가 롯데 R&D 센터가 있죠. 주거지역도 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업무형 상권의 특징으로 먹자가 정말 활발하게 잘 발달되어 있어요. 먹자 회식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주거지역 분들이 마곡지구 안에서 아파트 분들이 이쪽에 먹자를 이용하러 많이 넘어오시고 있는 게 특징. 하나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 마곡나루 중앙광장 아래로 특별계획구역이 있는데 이게 마이스라 해서 전시 컨벤션 센터가 향후에 계획으로 세워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호텔도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상권이 아닌 전체적인 포지션의 중심은 마곡나루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화역, 가장 이제 왼쪽의 사이드, 북마곡의 사이드에 있는 신방화역을 살펴보면 여기는 아파트 단지의 초등학교와 아파트와 딱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형 상권이다. 신방화역 상권은 주거형 상권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주거형 상권이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알차게, 아기자기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원들, 대표적으로 마곡지구의 학원과는 신방화역에 다 몰려 있겠죠. 그리고 병의원, 생활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음식점들도 잘 갖춰져 있었는데, 아쉬운 게 이제 마곡나루역으로 약간 유출되는 게 있어서, 향후에 약간 불안한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다행인 건 이제 곧 있으면 구단지, 1500세대 되는 구단지들이 인접한 입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원가부터 시작해서 신방화역 상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를 좀 더 유지하고 업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천향교 쪽이 있습니다. 양천향교 쪽은 큰 특징은 없습니다. 오피스텔과 오피스가 있고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들은 크게 특징이 없다. 나머지 하나가 남아있는 게 마곡역인데 이 마곡역이 그 공터가 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 공터가 이마트 부지하고 강서구청 부지인데 이마트 부지 같은 경우에는 스타필드 입점 이런 홍보 문구가 일상화되어 있는데 전 그 부지가 너무 작아서 스타필드가 들어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서 향후에 어떤 게 실제로 들어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마트든 스타필드든 뭐가 들어오더라도 유동과 직계 관심은 마곡역 쪽이 좀 향후에 존재 가치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강서구청이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 강서구청이 들어오면 강서구에 많은 분들이 마곡역 쪽으로 몰리겠죠. 그리고 그 마곡역 강서구청 쪽에는 이제 사무실이나 상가가 별로 없어서 좀 입점할 수 있는 업종들이 남마곡 쪽으로 좀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마곡 쪽에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는 것도 또 북마곡 쪽의 시설들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남마곡 쪽을 좀 살펴보면 남마곡 쪽은 큰 특징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대병원, 천상 규모의 종합병원 형태죠. 이대병원이 있고 의과대학이 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좀 많은 공터들이 있어서 아직은 좀 분위기가 좋지 못하고요. 업무 시설과 사업체들이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고 마곡역 아래 12단지 주변으로 상가들이 준공이 떨어져서 분양하고 사무실이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분양가가 가장 마곡 지구에서 높은데 지금 1층 상가 기준으로 평당 1억이 넘습니다. 2층도 5천이 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분양가 대비 월세가 굉장히 높죠. 500에서 600 이상으로 부르고 있고 이런 부담 때문에 지원이 많습니다. 렌트프리 지원이라든가 임대료를 임차인이 3% 내고 건물주가 2%를 해준다든가 소분양자분들한테 5% 임대 수익을 20-30개월 보장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의 파격적인 금융 지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20-30개월 지난 다음에는 매출이 없으면 임대료를 좀 조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으로만 판단하시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출이 유지될 수 있는 곳인가 월세를 고정적으로 현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곳인가를 좀 판단한 다음에 매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곡지구 전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북마곡과 남마곡으로 나눠진다.
분마곡에는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복합형 상권의 발산역이 있고 업무지구 형태 상권의 마곡나루역이 있고요. 주거 형태의 상권인 신방화가 있다. 그 가격의 임대료들은 아무래도 발산역이 가장 세고 신방화역이 가장 약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남마곡 쪽으로 이대병원과 많은 공터, 나대지들이 있고 현재 분양가 높게 1억 원이 넘게 상가와 기타 시설들을 분양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직도 입점하지 않은 많은 나대지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2020년 이후까지 계속 존재 가치가 좀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마곡나루역 주변에 마이스 단지 이 시설 여부에 따라서 마곡의 영향력이 주변에 얼마나 이슈가 될 것인가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사항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